저는 지금 여수에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 한때 낭만의 대명사 같은 곳이었지만 꾸준한 바가지 논란에 이어 작년 여름에 결정적인 이슈가 터지면서 지역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싸고 불친절하다, 여행 가면 호구다라는 여론이 현재 지배적으로 자연스럽게 여행 수요가 줄면서 관광산업 전반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26년 현재 여수 관광이 어떤지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우선 제가 여수에 거의 처음 왔어요. 사실상 이제 첫 번째 여수 여행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제 여수 하면 생각나는 게 또 게장이죠. 첫 번째 식사로 게장집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유명한 게장 골목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저는 터미널에서 가까운 게장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이긴 한데 길에 사람이 정말 없네요. 설마 여기가 혼밥이 되는 게장집으로 유명한 데여가지고 찾아온 건데 명절 휴무입니다. 혼자 오신 1인 이렇게 17,000원 써있죠? 어쩔 수 없이 근처인 데를 찾아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혼자서도 먹을 수 있나요 혹시? 혼자는 대구탕이나 게장은 안 돼요? 게장은 1인용.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백반류는 충분히 납득이 가기 때문에 이제 선택지가 여기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것도 무한리필 혼밥 게장 정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은 정말 금방 나오더라고요. 네, 여기 놔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 반찬들과 함께 게장, 된장찌개가 나왔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물개와 3점게를 섞어서 사용한 걸로 보였습니다. 간장은 딱 무난하게 마신 느낌이었고 전혀 짜지 않았어요. 맛없는 게장을 먹으면 살이 녹아있고 쿰쿰한 향이 나기도 한데 그런 거 없이 맛이 깔끔했습니다. 양념게장은 다소 맵고 자극적이게 느껴져서 맛이 없진 않았지만 저는 간장게장이 더 좋았습니다. 선생님, 밥 하나랑 간장게장 좀 더 주세요. 게 사이즈가 작긴 했지만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아서 간만에 이공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일단 혼밥 메뉴가 메뉴판에 올라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혼밥인데도 무한리필이 된다는 게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수에서 이런 혼밥 식당을 아예 모집을 한다고 해요. 모쪼록 누구나 환영받는 여수 관광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디저트를 먹으러 갈 건데 생각보다 여수가 대중교통이 되게 잘 돼 있어서 뚜벅이 여행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버스를 또 잘못 탔습니다. 지도만 보고 따라갔는데 왠지 모르게 복잡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순신 광장 쪽 가나요? 이순신 광장. 예. 감사합니다. 환승입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여수 특산품, 기념품에 언젠가부터 모찌가 이름을 올렸는데요. 저도 호기심에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니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여수는 딸기, 모찌와 아무것도 관련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서 3대를 이어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68년부터 시작된 할머니의 찹쌀떡 노하우를 3대째 물려받아서 2020년에 오픈을 한 거더라고요. 약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개당 4,000원이 넘는 가격인데 낱개로 팔지도 않고 줄이 길어서 그냥 다른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 딸기 모찌가 잘 된 이후로 유사한 가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은데 비슷한 데서 대충 먹어보겠습니다. 4,000원 네네. 감사합니다. 리뷰를 길거리에서 하려고 했는데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아서 구석진 곳에 혼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디저트나 그런 거에 상당히 문외한이거든요. 이런 디저트를 먹은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솔직히 맛있어요. 안에 딸기가 꽉 차있고 팥이랑 찹쌀떡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팥이랑 찹쌀떡만 먹었으면 좀 텁텁했을 텐데 딸기가 들어있으니까 상큼해가지고 누가 먹어도 맛있다고 할 맛이고, 다만 이 4,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했을 때 또 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저트 가격이 너무 말도 안 돼서 4,000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지만 조금은 비싸게 느껴져요. 그리고 뭐 특별할 거 없는 맛입니다. 찹쌀떡 안에 그냥 딸기 들어간 맛. 하지만 맛있다. 근데 이 모찌가 어쩌다가 여수 특산품이 된지에 대한 의문은 딱히 해소가 되지 않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가 쭉쭉 빨립니다. 옛날에 낭만 포차가 있었던 옆에 여수 종포해양공원으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순신 광장 쪽을 지나니까 상대적으로 좀 한적해졌어요. 타고난 아싸다 보니까 이렇게 구석에서 조용히 받아본 게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가 아마 예전에 포차가 있던 자리 같아요. 여름엔 여기서 노상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네요. 이제 숙소를 한번 예약을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숙박업계도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 그럼 숙소 시세도 전반적으로 많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번 어플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낮은 가격 순으로 보면 일반 모텔인데 2만원, 22,000원, 22,500원, 심지어 게스트하우스보다 쌉니다. 오늘 촬영일이 지금 2월 18일이고 설 연휴 마지막 날. 아무리 내일이 평일이라고 해도 모텔이 1박에 2만원인 거는 참 신기하네요. 제가 국토종주할 때 잤던 바퀴벌레 나왔던 모텔도 한 4만원 가까이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 22,000원짜리 모텔은 생각보다 주요 관광지랑 접근성이 좋아서 케이블카, 돌산공원, 포장마차촌 모두 도보가 가능하다고 해요. 22,000원짜리 모텔 예약했고 이따가 한번 이 숙소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충격적으로 저렴하긴 하네요. 서울에서는 아무리 저렴해도 평일이면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내일 텐데 지금 그 반값 정도라서 숙박비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녁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낭만포차 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식사 가능하세요. 우리 아이들 막 걱정하지 말고 와요. 혼자도 가능하고. 시간이 오후 5시인데도 벌써 호객이 시작됐더라고요. 이 여수하면 떠오르는 게 낭만포차잖아요. 이쪽 전체가 낭만포차 거리인데 이쪽에는 상가의 입점에 있는 낭만포차가 있고 쪽은 이제 종포 수변공원에서 운영을 하던 곳들이 이 거북선대교 밑으로 내려온 거죠. 아직 술 마실 시간은 아니긴 한데 아까 이순신 광장이랑은 많이 대비된 모습이에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한산합니다. 과거 종포해양공원에서 운영할 당시엔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버스킹이나 공연 같은 볼거리도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사뭇 다른 풍경입니다.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다 이렇게 천막으로 포장을 해놨네요. 이제 막 다들 오픈을 하시는 분위기인데 아예 지금 문을 닫아버린 것도 몇 군데가 보입니다. 이렇게 다리 밑에 있고 시야가 많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낭만적인 분위기보다는 그냥 다리 아래에 있는 포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저녁에 와서 한번 어떤지 방문을 해볼게요. 해가 질 때까지 잠시 쉬면서 일몰을 감상했는데요. 돌산대교를 배경으로 한 노을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또 낭만도시 하면 여수잖아요. 왜 여수가 그런 타이틀을 얻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시각이 6시 반이고요. 이제 진짜 여수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가게들이 불이 들어오면서 좀 활기를 띠는 것 싶기도 하고 아까보다는 사람도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충분히 식사 메뉴 많이 해드리고 진짜로 왜안 하시죠? 또 사람이 많은 가게도 있네요. 상가 쪽에 있는 곳보다 여기가 훨씬 한산합니다. 이 가게들이 왜 문 안 열었는지 알 것 같아요. 해가 지고 나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살아났지만 대부분 점포에는 빈자리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아직 비어있는 가게를 찾아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혼자도 혹시 먹을 수 있나요? 아 예. 대부분 메뉴가 해산물 위주고 가격대가 4만원 부근으로 비싸다고 느껴지긴 했습니다. 이거 삼합이랑 소주 하나 있어요. 여수밤바다로 드릴까요? 네. 여수밤바다는 보해양조 제품이었는데 일반 보해소주랑 비슷한 맛이라고 느꼈습니다. 해물 삼합도 금방 나왔고요. 각종 해물, 갓김치, 삼겹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앞에 세 가지를 조합해서 먹으면 된다고 알려주셔서 그대로 먹어봤는데 아무런 기대를 안 했는데 맛있습니다. 그냥 고기랑 해물만 있었으면 무난했을 텐데 갓김치가 새콤한 맛이랑 아삭한 식감을 더해줘서 확실히 삼합으로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중간중간 밖을 구경하면서 먹었는데 천막 때문에 개방감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혼자서 삼합을 다 먹었는데요. 술안주라면 2인분은 되겠지만 가격 대비 양은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볶음밥 좀 될까요? 네. 근데 삼합이 왜 모든 가게에 공통으로 있을까요? 이 거리가 이제 해물 삼합거리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예, 여수 하면은 이제 뭐 이 낭만포차에 오면 그걸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켜가지고. 삼합을 제외한 메뉴는 가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대부분 외부에 메뉴판이 있으니까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한 4주 정도 만에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취하는 느낌이 옛날만큼 즐겁지가 않네요. 일단 기대를 전혀 안 했었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고 저 혼자서 49,000원어치를 안 남기고 다 먹은 건데 솔직히 가성비는 좋진 않습니다. 다소 비싸고 그에 비해서 이제 구성이나 양이 아쉬운 건 맞지만 뭐 관광지 술집이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호객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다시 온다면 거북선대교 밑에 낭만 포차로 웬만하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8시밖에 안 됐는데 너무 졸려요. 술 기운도 오르고 밥도 너무 많이 먹었더니 이제 아름다운 여수 야경을 좀 보면서 숙소로 이동을 해볼게요. 걸어서 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뭐 금방 가겠죠? 여수 밤바다 루프 돌려놓고 천천히 걸어갔는데 약 40분 정도가 걸려서 숙소 쪽에 도착했습니다. 이 뭔가 모텔이라기보다는 친척네 놀러 갔을 때 야 누구누구야 너 오늘 여기서 자라 하는 그런 집 느낌이에요. 뭐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고 좀 뭐야 벌레인 줄 알았네. 뭐 벽에 무슨 자국 같은 게 좀 있긴 한데 22,000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에어컨도 있고 작시함에 이렇게 냉장고도 있고 안엔 놀랍게도 음료수가 들어있는데요. 요즘은 이런 숙소 가면 음료수 안 줘서 너무 서운했는데
그리고 화장실도 그냥 친구네 집 화장실 같습니다. 이렇게 방범창에 있는 게 좀 신기하네요. 2층인데 난방도 이렇게 개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뭔가 전체적으로 방이 수학여행 온 것 같은 그런 친근한 느낌이에요. 뭐 좋은 냄새는 나진 않는데 그렇다고 불쾌한 냄새 나지도 않고요. 무향입니다. 방 크기도 넉넉하고요. 전체적으로 쾌적하고 아늑해서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거의 처음으로 여수여행 온 거잖아요. 총평을 좀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게장집 너무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 니즈가 다 다르다 보니까 여수만의 맛있는 게장을 먹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곳 같고요. 그냥 적당히 맛있는 게장을 합리적인 가격에 먹고 싶다면 그냥 만족스러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모찌. 사실 제가 디저트 트렌드를 전혀 모르잖아요 요즘. 좀 더 비교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두존쿠를 사봤습니다. 제가 두존쿠도 안 먹어봤고 모찌도 오늘 처음 먹어봤으니까 이 트렌드를 팔로우업해서 두 개를 비교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거두절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전혀 쫀득하지 않고 안에가 너무 건조해요. 같은 가격에도 전 딸기모찌 먹을 것 같아요. 굳이 줄 서지 않으면 그냥 한번 먹어볼만 하다. 낭만포차 가성비로 가는 곳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리고 또 되게 상징적인 장소잖아요. 그런 곳에서 뭐 낭만적인 데이트라든가 아니면 친구들끼리 뭐 이렇게 왁자지껄 논다든가 그렇게 하기엔 되게 좋은 곳 같아요. 다만 이 호객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가서 봤는데 어떤 업장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막 들어와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한 15년 전쯤에 동대문 밀려오에서 옷 강매다가 놓은 기억이 났습니다. 되게 불쾌했어요. 호객을 하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낄 정도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오늘 여수 여행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걸 기획을 하면서 되게 많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안 좋은 여론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특히 오늘 저도 봤지만 문제가 있는 업장들도 있었고요. 근데 너무 단편적인 면만 보고 여수가 악의 근원, 바가지의 소굴, 심연 이렇게 재단하는 거는 좀 저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진짜 문제가 되는 그런 업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게 맞고요. 어떤 시장이나 뭐 그런 곳들은 이미 카르텔처럼 형성이 돼가지고 자정 능력이 더 이상 없는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여수는 그런 곳이랑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민심이 워낙 흉흉하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아마 과거에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처음 여행을 해보고 느낀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여수 여행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가줬으면 하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